인터넷에 보면 BMW가 최고예요. 벤츠는 마크빨입니다. 아우디는 벤비아에서 빠져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독삼사를 다 준비를 해서 타볼 예정이고요. 실제로 타보면서 어떤 차가 가장 좋은지 차알모 대리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우디요. 뭔가 아우디는 길에서도 잘 못 본 것 같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아우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모두 비슷한 스펙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우디의 스펙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0년식 아우디 A6 45 TFSI 카트로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아우디 처음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검색해봤을 때 안이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좀 좋은 차들 많이 타봤잖아요. 아우디가 이렇게 좋은 차인지 몰랐어요. 근데 실내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후드도 많이 썼고 그리고 계기판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투박한 느낌이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몇 년식이에요? 이게 지금 2020년식입니다. 우드? 진짜 나무예요? 그렇지. 고급 차들은 리어우드를 써요. 이게 썩을 수도 있나요? 까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고 썩을 정도까지 타진 않잖아. 썩기보다는 낡아서 좀 벗겨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엄청 조용하지 않나요? 떨림이 아예 없네요. 저도 어. 출발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나가지고. 그리고 아우디는 벤츠랑 BMW보다는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도 나쁘지 않거든.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지금 이거는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좀 높은 등급이긴 한데 기본 모델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또 어라운드 뷰나 뭐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도 경쟁 모델에는 하위 트림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아우디는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된다. 아우디가 이렇게 악셀감이 한 템포 느리다는 느낌이 초반엔 들거든요. 근데 2단, 3단으로 갈 때는 얘가 듀얼 클러치잖아요. 굉장히 빠른 변속을 보여줘요. 그런 게 또 운전에 좀 재미를 주는 거죠. 이 차가 252마력에 37.7 토크를 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 토크랑 마력이면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단, 3단에서 넘어갈 때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된다. 이게 운전자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2000cc급에는 7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3000cc급에는 이제 8단 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디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요철을 만났을 때도 이게 지금 좀 속도를 내면서 요철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저는 아까 전부터 생각했는데 뭔가 엄청 부드럽게 나간다? 그죠?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이 아닌 그냥 스무스하게 나가는 느낌? 이런 길은 되게 안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요철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체 세팅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디는 하체지. 그리고 아우디 하면 사실 하체가 아니라 아우디는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을 많이 주는 차예요. 고속도로 달려보면서 빠르게 달렸을 때 어떤지 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4륜구동이에요. 쿼트로란 말이에요. 아우디는 또 4륜구동의 정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쿼트로가 잘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자고 오늘 일부러 다 4륜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코너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진짜로. 다른 차들보다 좀 빠르게 도는데도 거의 뭐 직진하는 느낌 아니야? 약간 썰리는 거 빼고는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게 지금 제원상에는 제로백이 6.3초, 0초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게 6.3초면 뭐 엄청 빠르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높은 스펙이거든요. 아우디가 200을 밟아도 막 그렇게 차가 튕겨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안 주거든요. 물론 오늘 200을 밟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4륜 구동 시스템 자체는 아우디가 최고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로. 이렇게 빨리 달리는 줄도 몰랐어요. 이 차 너무 좋은데요? 네. 아우디가 생각보다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차예요. 네, 진짜 승차감도 너무 좋고 예쁘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아우디 고질병 이런 게 있나요? 이게 7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미션 쪽이 일단 특히나 고장이 많았었는데 8세대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고질병은 많이 사라졌고요.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8세대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포르쉐도 폭스바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디스플레이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신차들도. 약간 그게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 말고는 뭐 이렇다 할 고질병은 없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다음 차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벤츠요. 벤츠? 좋습니다. 그러면 벤츠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제 벤츠를 타볼 건데요. 벤츠는 외관이 어떤 것 같아요? 외관이 확실히 위에 로고가 박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릴에 로고가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오케이. 위에 달렸을 때 회장님 차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그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게 확실히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벤츠는 딱 타자마자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를 반겨주거든요. 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제 화려한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터치도 안 되고 옵션은 오늘 본 차들 중에서 가장 약할 수 있다. 차는 옵션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게 부메스트 오디오, 뭐 와일드 콕핏 계기판, 통풍 시트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자율 주행은 또 없어. 근데 이 정도 들어간 게 이 클래스에서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2019년식 E 클래스 아방가르드 4매틱 차량입니다. 일단 처음에 시동 걸 때 이 엔진 소리 있잖아요. 아우디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잠깐 사실 못 들었어요. 그죠? 얘기해주세요. 신경 안 쓰고 있었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봤을 때는 아우디보다 훨씬 시끄러웠어요. 근데 실내로 유입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적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엔진에서 넘어오는 진동만 보더라도 아우디는 시동이 켜진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시동이 켜진 게 느껴지잖아. 그 정도의 미세한 차이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차 확실히 계기판이 세련됐네요. 얘는 지금 계기판도 다른 걸로 바뀌는 거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좀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 계기판이 바뀐다고 성능이 출력이 바뀌는 건 없어요. 요거 지금 드라이빙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뭐 컴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오늘 보는 차들이 다 4기통 엔진이거든요. 네. 같은 라인업이에요. 거의 출력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245마력에 37.7 토크를 쓰는데 처음에 일단 스타트는 어떤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우디보다 조금 뜬 느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미션이 확실히 아우디는 반응이 빠바바박 돼서 2단부터는 하나도 당겨지는 느낌 없이 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의 그 변속 충격은 느껴진다. 그럼 변속 충격이 미션마다 다른 거예요? 그쵸. 어떤 미션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아우디 같은 경우는 7단 미션을 사용하는 모델이었고요. 벤츠는 9단 미션을 사용해요. BMW는 8단 미션을 사용하거든요. 각자 미션의 제조사, 뭐 세팅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벤츠는 거의 전 트림에 이 9단 미션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엄청 좋은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무난하다? 네. 근데 좀 한 템포 느려요. 이렇게 좀 속도가 지금 뭐 50, 60 이럴 때 이제 악셀을 한 번 더 치면 뭔가 한 템포 느린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마력이랑 토크랑은 또 상관이 없이 질감이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승차감은 확실히 아우디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얘가 더 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얘는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철을 넘을 때에도 몸까지 진동이 엄청 넘어오진 않는데 통통통 튀는 느낌이 딱 보이거든. 대신 하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또 고속주행 안정감은 벤츠가 또 좋은 편이죠. 이게 또 포매틱이잖아. 벤츠의 포매틱은 아우디의 콰트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실내는 저는 확실히 아우디가 좀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얘는 좀 감싸 안아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조금 뚱뚱한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꽉 끼는 느낌도 없고. 아, 근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팀장님은 그런 느낌이 좀 들만한. 자, 고속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제로백은 아까 아우디랑 똑같단 말이에요. 6초? 6.3초. 근데 얘가 더 느린 느낌이야. 아,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공차 중량은 내가 알기로 아우디가 몇십 킬로 더 무거운 걸로 알거든요. 그거는 사실 몇십 킬로 차이는 큰 의미는 없죠, 차에서.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벤츠 로고가 위에 박혀있는 게 있고 그릴에 네. 박혀있는 게 있잖아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아니, 가격의 차이는 E 클래스에서는 없어요. S 클래스는 일단은 아방가르드라는 그 왕별 네. 모델이 없고요. S 클래스는 그 클래식함을 강조하잖아요. 그 위로 이제 솟아 있는 걸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데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좀 약간 올드한 느낌,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차란 말이죠. 근데 아방가르드는 좀 더 세련되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는 게 아방가르드입니다. 이름 그대로네. 이름 그대로예요. 자, 아까 똑같은 아우디와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그냥 뭐 그럭저럭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벤츠의 포매틱이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네, 잘 잡아주는 느낌. 얘도 고속주행 안정감이 나쁘진 않은데 굳이 둘 중에 좋은 거를 고르라고 하면 느낌적으로만 봤을 때 아우디 한 표입니다. 저도요. 어떤 면에서 그걸 느꼈죠? 빨리 달릴 때 아우디는 진짜 속력을 높인 줄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르게 달린다는 게 느껴졌어요, 몸에.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에 차가 깔려서 간다. 바퀴가 이제 노면을 잡고 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게 엄청 좋아요. 그럼 벤츠의 포매틱이랑 아우디의 쿼트로가 똑같은 4륜인데 차이점이 있나요? 또 BMW에는 엑스드라이브가 있죠. 이게 똑같은 4륜 구동 시스템이라도 각 회사마다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2000cc 엔진이 있으면
있으면 뭐 벤츠 2000cc, 아우디에서는 2000cc 같은 배기량이지만 내는 성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4륜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별로 이제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그 짧은 소견으로는 독삼사를 타봤을 때 아우디가 느낌이 솔직히 제일 좋았어요. 이거는 뭐 엑스드라이브도 좋고 포매틱도 좋지만 4륜구동만을 봤을 때는 쿼트로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 격차가 가면 갈수록 이제 좁아지고 있대요. 기술들이 워낙 이제 그 상향 평준화 되니까. 그럼 벤츠는 아우디에 비해 장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벤츠가 더 좋다고 한 부분이 없었나? 근데 저도 솔직히 아우디가 더 좋긴 했어요. 근데 마크가 좋잖아. 인정. 그리고 벤츠도 좀 까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벤츠를 너무 좋아하고 벤츠의 장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핸들이 조금 더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는 저속에서 핸들이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벤츠의 핸들감이 훨씬 더 저한테는 알맞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이 클래스 모델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S클래스랑 뭐 A8이나 뭐 이런 차들을 또 비교하면 당연히 S클래스가 저는 압승이라 생각하고 다른 모델들끼리 붙었을 때는 또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럼 이 차는 무슨 등급이에요? 이 차는 준대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우디의 A6, BMW의 5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는 경쟁차 중인데 준대형으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사이즈가 실내는 좀 좁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차 사이즈 자체는 준대형이 맞아요.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벤츠는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예뻤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BMW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MW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5 시리즈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입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어떤 거 같으신가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콧구멍 같다 해야 되나? 그죠? 이제 BMW가 콧구멍이 옛날에 엄청 작았거든? 바람을 사실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았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멋있지 않나? 근데 여기 있는 색깔도 조금 요거는 보면 끼운 거예요. 여기랑 지금 굵기가 다르거든요. 네. 이게 탈것식. 이걸 왜 하는 거예요? BMW는 스포츠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요. 특히나 이 모델 자체도 M 스포츠 플러스잖아.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 또 저렴하거든요. BMW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여지고 앞선 차들이랑은 좀 다르게 우드가 없잖아. 그 자체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우드 같은 인테리어 소재를 뺀 거예요. 이게 훨씬 젊은이들이 타는 차 같아요. 젊은이들.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처음 출발할 때 스타트 얘가 제일 좋아. 제일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이게 괜히 ZF 하는 게 아닙니다. ZF 8단 미션과 BMW 엔진의 조합은 최고다. 그럼 M 스포츠 플러스면은 고성능 차예요? 아니에요. M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M이라는 게 원래 BMW에서 고성능을 나타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M 스포츠 플러스, 뭐 M 스포츠 이렇게 수식어들이 뒤에 붙잖아. 그건 진짜 M이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 스포티한 스타일이다. 정말 M은 그런 뒤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M5 뭐 M3 이렇게 끝나버려요. 진짜 M은 M밖에 없다. 그렇지. 이 차가 252마력에 35.7 토크거든요. 아까 탄 차들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제원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밟을 때는 확실히 좋아요. 이게 DCT가 변속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클러치가 이제 2개니까. 근데 그 못지않은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반응이 엄청 좋아요. 얘는 제로백이 몇이에요? 얘는 6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들은 6.3 이랬는데 얘는 약간 빠른 6초. 확실히 하체는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훨씬 꿀렁꿀렁한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이제 같은 구간에서 노면을 만났을 때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느낌은 없어 사실. 이때까지 탔던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반자율 주행이랑 뭐 통풍 시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옵션에 엄청 후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아우디랑 벤츠 사이의 옵션 정도는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확실히 엔진 소음은 있네요. 이게 근데 좀 의도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저런 소음들이 살짝 들리게 하지 않을까? 기술력이 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엔진음이 확실히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죠? 맞아요. 밟을 때도 이제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좀 되는 편입니다.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코너를 뭐 제대로 느껴보기에는 빠르게 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60, 70에서 100까지 올리는 이 구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확 가버리거든요. 확실히 운전하는 느낌이 나기는 난다.
그러니까요. 근데 딴 차에 비해 왜 이렇게 무섭지? 아, 내가 좀 즐거워서 좀 더 악셀을 밟은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달리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이 아닌데 너 어떻게 느꼈어? 좀 무서웠어요, 방금. 아, 진짜로요? 근데 이게 지금 속도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아까 아우디보다 덜 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벤츠랑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안정감 자체는 뭐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 노면을 만났을 때도 휘청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요. 그럼 BMW는 양카예요? 양카? 네. 왜요? 그냥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BMW를 사시는 분들의 나이대 자체가 벤츠랑 아우디보다는 연령층이 어려요. 그리고 좀 운전을 이제 막 즐기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네. 양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아우디, 벤츠, BMW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팔려요? 판매량만 놓고 보자면 E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1등이고요. 그 다음 5 시리즈 아우디 순이에요. 근데 판매량 진짜요? 차이가 아우디랑 5 시리즈는 차이가 많이 나요. E 클래스랑 5 시리즈는 큰 격차는 아니고요. 근데 왜요? 아우디 오늘 타보니까 엄청 좋던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우디 차는 좋지. 근데 마케팅이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포지셔닝 자체도 벤츠나 BMW에 비해서 좀 낮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괜히 벤비아가 아니야. 아벤비가 됐겠지. 아우디가 제일 좋았으면. 근데 맞아요. 길에서도 뭔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아우디는. 그리고 또 BMW 오너분들이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거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총 판매량이 원래 벤츠가 항상 1등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작년에 BMW가 그 자리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좀 벤츠가 긴장을 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벤츠가 막 청라 사건도 생기고 막 이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차종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제가 세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아우디? 왜 안 사는지 모르겠다. 벤츠는요? 로고가 정말 이쁘다. BMW? 직접 운전해보고 싶은 차.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내가 차로 운전할 일이 많다면 아우디를 탈 것 같다. 와이프랑 같이 탈 차를 산다? 벤츠. 혼자 짧게 출퇴근을 할 거다? BMW.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 개 다 타보니까 각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G80은 오늘 본 독삼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졌나를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